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2023년 집값 IMF 이후 최대 하락 이렇게 제목이 났고요. 브릿지 경제라는 언론사에서 올려준 기사입니다. IMF가 97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20년 정도 흘렀는데 전국 평균 마이너스 6.62 정도를 하락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KB 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변동률은 마이너스 6.62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는 마이너스 13.56% 떨어졌죠. 외환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하락폭이 제일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심리가 많이 죽었고 더 하락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KB 부동산 통계는 중개업소가 해당 단지에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지수보다 후행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훨씬 더 차갑고 아예 거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KB 수치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숫자들로 도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뉴스의 일관적인 맥을 보시면 전부 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세난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저는 좀 뉴스를 보면서 전세난이 심한데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만 계속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입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난이 시작이 된 거고, 전세난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전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망이라는 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셋값은 뭐 내년에도 불보듯 뻔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값은 글쎄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63%가 입주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오죠. 2023년 11월 달, 12월 달만 봐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보다 경기도는 조금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거기 밀려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지방은 그렇지 않지만 수도권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집값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거는 빌라들의 역전세 이슈가 있잖아요. 빌라가 역전세를 맞아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내줘야 할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국경제의 이유정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인데요. 보통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분들은 빌라에서 전세를 살기도 하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있는 일인데 전세 사기나 아니면은 역전세를 막지 못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빌라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빌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은 아파트보다도 더 얼어 있는데 여기서 빌라 수요자들이 지금 다 아파트로 넘어오고 있어요. 아파트로 넘어와서 전세로 계약을 하고 신축 빌라 넓은 거에 아니더라도 좁은 거 구축 아파트로 안전한 곳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인구들도 꽤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모자른 아파트 전세 시장에 더 많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폭발적으로 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입주난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전세가 계속 오를 텐데 그게 전세가 계속 오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세는 실거주 비용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없어요. 그냥 전세를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수요가 계속 몰려들고 공급은 부족하면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매가 목전까지 전세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겠다. 전세에 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갭이 붙으면 그러면 조금씩 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거를 지방이나 어디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아파트 갭 투자할 때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었을 때 그때 갭이 적은 거 위주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갭이 적다고 오르지는 않아요. 갭이 적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이 동네에서 전세로만 잠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여기는 내가 매수할 정도의 매력적이지는 않아.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갭이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높은 곳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방도 골고루 발전하고 하니까 그런 곳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매매값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애를 안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도심으로, 더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쪽으로 더 주거를 선호하는 거죠. 그런 곳은 전셋값이 어느 정도 목까지 차서 올라가면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매매와 전세가 갭이 붙어 있을 틈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런 곳은 계속 수요가 몰려들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는 어떻게 보면 매매를 밀어 올리는 어떤 연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료를 축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은 공포스러운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직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내려갔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계속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5%도 뚫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집값은 절대 올라가지 않죠. 그렇지만 금리를 선행하거나 뭐 이런 지표들은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나 우리나라의 은행채 금리 같은 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좀 내림세를 걷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우리가 받는 실질적인 주택담보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좀 금리에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리가 굉장히 고점이고 아직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움직이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세가 계속 불안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회를 잘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 4월 달이 총선이잖아요. 총선 전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금리가 뭐 크게 내려가거나 규제가 확 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센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어떤 획기적인 공급책이 나올 것도 같은데 공급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듯 합니다. 왜냐면 공급은 뭐 하루아침에 빵처럼 진짜 그렇게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출이나 세금이나 이런 거는 총선 이후에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매매가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전세는 꾸준히 올라가겠죠. 계속 공급이 부족하니까 계속 연료를 쌓아두면서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총선을 지나면 그때는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찜해놓은 동네나 뭐 그런 아파트 단지가 이 가격이면 괜찮겠다.
하면은 매수를 고려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현재는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MF 이후 최대 하락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거의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최악의 기간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위기는 또 기회잖아요. 요럴 때 내 집 마련, 내가 언제 집을 사야 될지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하시고 제가 그 모니터링 하는데 조금씩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와 함께 전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